네, 여러분, 이번에는 제목과 같이 현편곡을 위한 미디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AW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장르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뭐 간단한 밴드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힙합, EDM, 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좋은 가상악기들이 나와서 국악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오케스트레이션을 표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본 밴드 구성 그러니까 리듬 섹션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어, 이제 사실 이번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좀 어느 한 부분으로 저희가 좀 중점을 맞추려고 했었던 부분이 어,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이었거든요. 뭐 그 전에 어, 그 뭐 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몇 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번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에 앞서서 뭐 현편곡을 위한 그런 미디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표현하기, 현편곡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내장악기와 그러니까 각각의 그 DAW 안에 있는 내장악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하셨던 어떤 사셨던 어떤 그런 가상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어, 또 이제 로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DAW에서 그것에 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의 구성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밴드 악기들 뭐 기타 뭐 기타를 제외하고 베이스, 드럼 그리고 그 밖에 뭐 신스 악기, 힙합 악기 같은 경우는 신스 악기이기 때문에 다른 악기보다 굉장히 좀 빨리 개발이 되는데 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악기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좀 수고가 있어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요. 각자의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직접 따서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킨 것을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 가상악기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장악기 안에도 저희가 그러한 샘플링을 한 소리들을 가져오게 되고 가상악기에도 이제 또 그런 소리들을 구현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내장악기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외부 악기, 즉 가상악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좀 어렵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저희의 좀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집중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활용도가 굉장히 좀 좋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악기의 특성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내장악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외부 악기, 가상악기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 이건 어디까지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DAW에 있는 현악기를 보자면 레가토나 스타카토, 트릴, 트레몰로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운드들이 있거든요. 물론 외부 악기, 가상 악기에 비해서는 그 종류가 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정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가토를 기본적으로 뭐 부드럽게 뭐 한 슬러 안에서 연주가 되는 부드러운 익스프레션 형식이다. 뭐 스타카토는 굉장히 짧게 딱딱딱딱딱 끊어서 하는 스타카토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트릴,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 요런 트릴 그리고 트레몰로 다라라라라 나중에 이제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들려드릴 건데요. 그러한 소리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지만 현악기를 무엇보다 잘 구현할 수 있어요.
뭐 무턱대고 뭐 현악기 쓴다고 아무 악기나 가지고 오면 그 표현 방식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들, 부드러운 음악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에 레가토를 가져야 되고, 뭐 리듬 있는 거 할 때는 스타카토를 해야 되고, 뭐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아야지만 저희가 잘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악기의 특성을 믹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레가토랑 스타카토랑 같이 믹스하는 경우 있어요. 트리랑 트레몰로랑 같이 믹스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외부 악기, 가상악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외부 악기, 가상악기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의 악기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장 악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워낙에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근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그러니까 레가토랑 스타카토랑 같이 믹스를 한다든가 여러 다른 표현 방식을 믹스를 하면 그게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들을 믹스하는 것, 그 패치들을 믹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시도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장악기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사용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내장악기는 특히 로직에서의 DAW에서는 EXS24를 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쓰면 당연히 소리가 안 좋죠. 그 안에 있는 뭐 볼륨이나 뭐 패치들에 대한 특징, 뭐 트레몰로, 뭐 딜레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은 소리와 좋은 특징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밸런스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볼륨 밸런스 있죠. 사운드 밸런스 있죠. 펜 밸런스 있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가로 열고 써는 거, 내장악기는 펜이 안 잡혀 있어요. 내장악기는 그래서 직접 일일이 다 가운데로 소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펜을 좀 조정해 주셔야 돼요. 펜을 조정하면서 볼륨도 조정하면서 사운드 밸런스도 같이 잘 조정해 주셔야지만 내장악기로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가상악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에는 아까 내장악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두 부분을 다 알아볼 건데요. 가상악기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장악기를 잘 소화해 내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장악기를 졸업하신 후에 이제 가상악기, 외부 악기를 사용하게 되겠죠. 첫 번째, 패치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장악기면 내장악기, 가상악기면 가상악기에 대해서 항상 그 소리를 좀 들어보고 캐테고리 좀 분리를 좀 해놔요. 그러니까 좀 캐테고리화를 좀 시켜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악기, 외부악기에는 레가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레가토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각 이제 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 EWQL, 우리가 이스트 웨스트라고 얘기하는 시네 샘플, 베를린 샘플, LA 스트링, 알비온, 세션 스트링,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데 각자가 다 쉽게 말하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소리를 다 들어보시면서 요거는 언제 쓰는 게 좋겠다. 요거는 언제 쓰는 게 좋겠다. 요건 스릴러 음악 때 쓰는 게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비온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 알비온을 쓸 때는 대체적으로 저는 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할 때 그 알비온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뭐 대중음악이나 뭐 어디에서 이제 뭐 대중음악 뭐 앨범이 들어왔을 때는 뭐 시네샘플이나 베를린 이쪽을 좀 많이 쓰고요. 기초적인 공사를 할 때는 EWQL을 좀 써요. 근데 이제 용량은 크지만 좀 자연스러운 그 사운드를 빼낼 때는 시네샘플을 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그 무턱대고 공부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맨날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가상악기 쓰시는 분들 맨날 쓰는 것만 쓰실 거예요. 뭐 레가토도 똑같은 것만 쓰실 거고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도전하기가 싫으신 거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방학 때 뭐 요럴 때는 좀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좀 나한테 시간을 좀 할애를 하세요. 본인한테 할애하시면서 이 패치들을 하나씩 연구하면 여러분들 진짜 정말 좋은 소리 여러분 정말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왔고 저도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저희는 같이 일하는 분들 항상 그 자유시간에는 그런 그 패치 연구하는 시간이 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패치를 잘 연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가상악기는 여러 종류의 악기 패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과 사운드를 정확히 공부한 후 사용해야 된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같은 종류의 악기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운드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도 아까 내장악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개의 가상악기를 믹스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유는 가상악기는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썼는데 특징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저는 베를린이랑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EWQL의 키 스위치를 좀 많이 써요. 왜냐면 키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숄트한 음이랑 롱 그러니까 긴 음과 짧은 음이 같이 구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미디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과 같은 좀 용량이 좀 큰 베를린과 같은 그 용량이 좀 큰 가상악기랑 같이 사용을 하면 그 믹스를 잘하면 볼륨 조절을 잘하면 그게 잘 어우러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밸런스는 어디를 가나 가장 중요해요. 이게 믹싱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가상악기, 그러니까 외부 악기에서 가상악기에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각 그 가상악기마다 펜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장악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막 펜을 이렇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유심히 들어요. 펜 같은 경우 특히 유심히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이 조금 더 왼쪽으로 좀 치우쳐야겠다고 하면 이미 좌편은 있지만 제가 조금 건드려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페셔널 그 작곡가 편곡자 분들이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돼 있지만 조금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 본인들의 그 위치에 맞게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펜을 좀 만지게 되면 조금 사운드가 변하기 때문에 볼륨도 다시 만져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운드 밸런스도 조금 더 또 만지게 되죠. 그리고 가상악기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게 좀 이펙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EWQL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많이 리버브나 딜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좀 많이 선호 안 하는 가상악기인데요. 옛날에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그 굉장히 웨트하죠. 그러니까 리버브나 그런 딜레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그 사운드 밸런스 이펙터들에서 사운드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단점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턱대고 막 가상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악기뿐만 아니라 가상악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이 악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다 정확하게 아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내장악기에 관한 아까 앞서서 좀 설명했었던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소리를 이제 두 가지를 믹스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뭐 비단 내장악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가상악기에서도 좀 두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 가상악기를 함께 믹스해서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장악기에서는 좀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장악기의 소리가 가상악기보다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샘플링 자체가 물론 이제 내장악기가 좋은 소리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로직 DAW에서는 피아노 소리는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장악기도 쓰긴 하지만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로직에 있는 피아노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외장악기, 그러니까 가상악기가 소리가 더 좋죠. 샘플링이 정말 잘 돼 있고 그 샘플링과 함께 그 믹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믹싱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들이 사용을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리가 잘 정돈돼 있고 소리 그 소스들이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고 설명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장악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알겠듯이 왼쪽에 보시면 바이올린 1 레가토, 바이올린 1 레가토, 제가 두 개의 트랙을 썼고 그 밑에 보시면 바이올린 섹션 1 스타카토, 바이올린 섹션 1 스타카토를 썼어요. 그 두 개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소리를 같이 믹스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레가토는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스타카토는 굉장히 짧게 끊어지죠. 자,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냐면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사용으로 레가토에 끌리는 음을, 그러니까 레이백 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끌리는 음을 감소시키고 스타카토의 리듬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가토만 쓰게 되면 너무 부드럽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인데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스타카토 원래 악기들 쓰면 너무 짧아요. 그런데 레가토는 또 너무 길고 너무 부드럽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소리를 잘 믹스를 하면 그러니까 볼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스타카토를 조금 스타카토 사운드를 조금 볼륨을 좀 줄여줘야겠죠. 그리고 레가토 사운드를 조금 높여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죠. 조금 이따 좀 들어볼게요. 뭐 얼마나 더 내장악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의 소리를 잘 구분해서 사운드를 조정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괜찮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자, 밑에 보면 레가토를 강조하려면 레가토 트랙의 볼륨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리듬감 있는 거, 굉장히 딱 리듬감이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것을 원하시면 스타카토 볼륨을 높이시면 그러니까 좀 짧은 곡을 쓰실 때는 스타카토의 사운드를 좀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부드러운 소리를 올리실 때는 레가토 소리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전에는
표현 방식을 보셨다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악기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의 트랙을 좀 쓰게 되거든요. 뭐 트랙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또 적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다 좀 풍성한 소리를 내게 되다 보면 좀 아무래도 좀 트랙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많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다고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상악기를 예를 들었을 때 충분히 그런 규모 있는 가상악기 패치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쓰시던 가상악기를 사용하면 점점 트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뭐 베를린도 볼 때 시네 샘플 볼 때 이게 그룹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이용하시고요. EWQA 같은 경우도 뭐 10 첼로도 있고 3 첼로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질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턱대고 많아지면 트랙이 많아지면 뭐 사운드는 솔직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CPU가 너무 커가지고 아니면 또 그런 울림이 너무 배가 된다거나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늘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그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그 질감에 맞는 그 정도의 그 패치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좀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디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일단 저는 그룹핑을 좀 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이렇게 트랙이 조금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룹핑을 해 놓으면 일단은 좀 컨트롤하기가 좀 편해요. 게다가 그 로직 DAW는 그 서밍 스탁, 그 밑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서밍 스탁이 있고 폴더 스탁이 있는데 그 저는 보통 서밍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서밍은 이제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서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폴더 스택은 그 폴더로 그룹을 만들면 그 그룹화 되면서 뭐만 되냐면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볼륨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밍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로직에서 서밍을 선택하게 되면 그룹화 시킨과 동시에 마스터 볼륨도 조절할 수 있는과 동시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각 트랙에 쓸 수 있는 이펙터나 EQ나 또 새롭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좀 추천하고 있죠. 어찌됐든 좀 그룹화를 좀 시켜놓고,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은 퍼스트 바이올린끼리, 뭐 더 디테일하게 가면 퍼스트 바이올린 레가토끼리, 뭐 퍼스트 바이올린 스타카토끼리, 뭐 비올라, 뭐 세컨 바이올린 또 마찬가지로 첼로, 뭐 컨트라 베이스, 더블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수정도 되게 용이하고요. 근데 이게 막 그룹화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죠. 돗대기 시장 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런데 그룹화 시키기 전에 무턱대고 그룹화 시킨다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하나의 트랙도 잘 정돈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그룹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룹화 시키시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을 로직에서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다시 공부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현악기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네 클라이네 나트 뮤직,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트 뮤직인데, 처음에 좀 이렇게 좀 느린 곡을 예를 들까 했는데 뭐 느린 곡은 이제 뭐 레가토로 나오는 곡은 뭐 쉽게 구현이 되고, 그 1교시에서도 뭐 이렇게 익스프레션이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충분히
하는 부분을 좀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빠른 부분도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내장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소리가 조금 둔탁할 수도 있고요, 좀 덜 날카로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자, 근데 그걸 하기 이전에 이제 그 그룹핑은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자,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됐는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38개의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많죠. 솔직히 많은데 그 내장악기는 이제 소리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질감을, 그 확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트랙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사용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좀 몇 개를 좀 더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 나온 김에 아예 하나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좀 더 줄여 볼게요. 좀 과하게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개로 된 거는 메뉴의 퍼스트 바이올린을 빼고는 다 한번 줄여봤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을 좀 조정해봤어요. 보시면 뭐 생각보다 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는 살짝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미끈하게 한 2트랙 정도는 이렇게 미끈하게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는 한번 좀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소리를 한번 끝까지는, 그러니까 끝까지는 못 듣겠고 한 뭐 17마디 정도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뭐 지금 들어보셔서 알지만 내장악기에서도 충분히 생각보다 좀 좋은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여러분, 요 소리가 나는 데는 원래는 만약에 제가 이 3가지 레가토만 썼다면 이런 소리가 안 났을 거예요. 한번 레가토만 했을 때 한번 들어볼게요. 뭐 중간중간에 안 들리는 소리들은 다른 트랙에서 다 커버가 되는데요. 약간 레이백이 생기죠. 그러면서 약간 리듬감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면 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썼던 것이 첼로에서 약간 스타카토 사운드, 여기는, 그래서 또 여기서 요 소리를 해서 조금 스타카토랑 같이 좀 써서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빼는 거죠. 물론 밸런스를 다시 조정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들었던 소리랑 지금 소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더 리듬감 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짧은 소리들, 스타카토나 이런 소리들을 같이 믹스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믹스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된 부분은 이 부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스타카토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은 사실 이쪽이죠. 그리고 뭐
트레이 같은 거, 여기 제가 밸런스를 다는 못 잡았는데요. 이런 트레이 같은 경우도 여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딴딴 따라란 따라란 이런 것들은 레가토로 절대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레가토가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레가토 그 부분에서는 보시면 알다시피 레가토는 소리를 줄이고 트레이 같은 여기는 소리를 올렸죠. 그래서 따라란 따라란 이런 소리가 좀 확실하게 좀 들릴 수 있게 한번 들어볼게요. 따따따따따 이런 이 트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소리를 높여준 거죠.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소리를 낮춰주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물론 이 곡은 좀 빠르긴 해서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나오는 부분은 레가토가 볼륨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스타카토가 좀 강조되거나 리듬감이 딱딱딱딱딱 되는 부분은 레가토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스타카토 소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죠. 또 뒷부분에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걸 제가 안 켰네요. 전부 다. 자, 지금 들어보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낼 수, 물론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제가 좋은 소리라고 지금 얘기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저도 좀 빨리 이거를 좀 이렇게 구성하느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내장악기에서 소리를 좀 그래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서 완벽하게는 소리를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컨셉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상악기로 만약에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은 소리 낼 수 있긴 있거든요. 트랙도 훨씬 더 줄고, 왜냐면 제가 그 가상악기를 좀 잘 아니까, 그런 쓰일 수 있는 가상악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소리를 믹스해서 볼륨을 팬은 아니고 볼륨을 어떻게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리얼하게 소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이 제가 가상 악기던 내장 악기던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저희가 전에 배웠었던 거,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쉽게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제가 밑에서 살짝 좀 그려놨어요. 자, 이게 뭐냐? 익스프레션인 거죠.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자, 여기도 이제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는 거죠. 좀 편안하게 좀 펜슬로 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보잉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세 개만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앞부분. 지금 요
지금 요 익스프레션을 해놓은 데랑 뒤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이 작업 과정인 거예요. 이제 내장악기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운드를 조금 그 패치들을 좀 믹스한다. 뭐 이거는 뭐 왜 그 가상악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소리를 위해서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모양이 가죠. 왜 그러냐면 같은 악기고 같은 걸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카피하셔도 상관없죠. 예. 카피할 걸 그랬네요. 근데 뭐 이왕 이렇게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줄까지 하면 아무래도 훨씬 소리가 좋죠.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까지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은 대충 이렇게 쑥쑥쑥쑥쑥 그렸지만 익스프레션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했었던 게 뭐냐면, 자, 저 그룹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저는 레가토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모아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다 맞힌 상태가 아니니까. 다 맞췄다면 그냥 바이올린 1로 쫙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다 맞힌 상태가 아니니까 저는 요 세 개를 지금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를 그룹화 시켜서 트랙으로 가면 밑에 보시면 Create Track Stack이라고 있어요. 그 Shift Command D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걸 딱 누르면 폴더가 있고 서밍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는 서밍으로 할 거예요. 자, 서밍으로 하면 이렇게 딱 되죠. 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냥 쉽게 말해서 바이올린 1 이게 레가토였죠. 레가토.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를 요거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오디오 이펙트를 또 따로 입힐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쭉 따로 입힐 수가 있고 EQ도 따로 입힐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억스 트랙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또 볼륨도 이렇게 마음껏 조정할 수도 있고. 네, 이게 하나로 딱 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충분히 다 완벽하게 딱 또 다시 펼쳐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시 닫아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룹화를 시켜놓으면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룹화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익스프레션을 넣어주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거의 약간 뒷단계에 해도 된다 이거죠. 지금 충분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륨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름 이렇게 좀 오토메이션을 좀 잡아놓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은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레가토는 레가토끼리 끝내놓고 또 스타카토는 또 스타카토대로 또 끝내놓고요. 스타카토 여기까지 딱 이것도 세 개로 딱 스타카토 쉬프트 아까 커맨드 D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딱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재미삼아 폴더 스탁으로 해볼게요. 폴더를 하면 좀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폴더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봐요. 이 페이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게 뭐냐? 아까 서밍을 좀 추천하는 바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바이올린 섹션 2 트레몰로 쪽이죠. 그러면 트레몰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맨드
D 눌러서 아까처럼 서밍을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전히 서밍하면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첼로는 첼로끼리 그렇게 또 첼로는 첼로끼리 또 모아놓을 수 있겠죠. 첼로는 첼로끼리 첼로가 여기 좀 많네요. 첼로는 첼로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서밍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하면요 트랙이 몇 개 안 돼요. 네, 나중에 다 정리하면 게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줄이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눈에 한눈에 딱 보시. 지금은 다 이제 나누지도 않았는데 뭐 비올라는 비올라대로 그러면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리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죠. 비올라 이런 식으로 딱 바꾸고 여기는 첼로였죠.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뭐 밸런스도 따로 잡으시고 익스프레션도 모듈레이션도 볼륨도 다 하나하나 다 맞춰 가시면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좀 그 부분이 좀 다 들어간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그룹핑도 들어가고 뭐 익스프레션도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토메이션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오토메이션도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쵸? 뭐 기본적으로 펜 오토메이션, 볼륨 오토메이션도 있었고 저희가 또 그 채널 EQ나 컴프레서에 대한 또 그 오토메이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 부분 총망라한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총망라하고 그런 것까지 한 음악을 하나를 좀 들려드리긴 할 건데요. 그냥 지금 이거는 내장악기로만 하나 매시브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매시브만 제가 가사악기로 하나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다 내장악기고요. 그리고 그 사운드 이펙터들도 이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이렇게 몇 개 좀 키워서 보여드리고 하나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좀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오늘 배웠었던 것들을 그냥 좀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으로는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운드적인 부분이나 뭐 밸런스적인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음악이 좀 중구난방스러워요. 예,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제가 어느 정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굳이 따지자면 EDM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랙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자 47개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몇 개 안 보이죠? 실질적으로 그쵸? 네 이렇게 되고 사운드는 뭐 이렇게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EQ 막 움직이고 있죠. 자, 요게 뭔지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들이 움직이겠죠. 자, 일단 요거 좀 보시기 편하게. 자, 네. 오토메이션 눈에 보이시죠? 자, 근데 지금 요 하늘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채널 EQ로 한 거예요. 요 앞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점점 이렇게 깎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이컷 프리퀀시, 로우컷 프리퀀시 같은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컷 범위를 확장시키니까 사운드가 쑥 변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사운드를 좀 변하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워낙에 이게 좀 저도 이렇게 구성하면서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좀 되게 좀 고민이었는데 뭐 딱히 크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원하시면 제가 요 파일은 이건 그냥 막 짜집게 놓은 거라 참고를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나름 밸런스는 제가 다 잡아놨어요. 뭐 볼륨 밸런스든 팬 밸런스든 사운드 밸런스든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리미터를 걸지 않고 컴프레서를 걸었어요. 일부러 컴프레서를 걸어서 컴프레서로 그 다른 걸 다 잡았죠. 트래시홀더로 아예 소리를 전체적으로 당겨가지고 피크가 안 뜨게, 그러니까 게인을 올리려고 하는 효과를 낸 게 아니라 피크만 잡아주려고 저는 컴프레스를 여기서 잡아준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었던 부분에 대한 총정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든가 오픈 채팅방에 주시면 이 파일은 내장악기에서도 충분히 다 구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직 DAW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밖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